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공매만 해당이 됩니다. 공매만. 이거는 법원 경매죠. 경매에서는 이렇게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가? 경매나 공매로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 달리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자의 처분 제한을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나 후순위 채권자 등은 선순위 채권자의 처분권의 행사로 소멸하여 선순위 채권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 있고, 근저당,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집합건물 전세권 등기나 강제경매 기입 등기 등이 있다면 이들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이보다 후순위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따진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A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령 임차인이 전입신고, 그리고 일자를 1월 10일 날 갖추고 나서 2월 10일 날 신한은행 근저당이 있고, 3월 10일 날 춘향이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다. 그런 상태에서 신한은행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 요 말소기금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고, 또는 우선변제권도 있죠. 이런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이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고, 소액임차인을 겸하는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하고 나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배당 요구하면, 우리가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임대인이 지위가 변경이 되면,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순차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배당이 생기면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있죠. 있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고 어차피 이거는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 매매일 때는 이도령이나 춘향이 모두가 다 대항력이 있지만,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 매각될 때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지만,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낙찰자에게 임대인이 승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 수습하고 우선 배당 요구하면 계약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은 배당을 받고 나는 더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배당 요구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대항력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항력을 또다시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은 어떤가? 이 경우도 주택 임차인과 같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상가 임차인만 대항력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 임차인과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차이가 없어 보이죠.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나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죠. 이 대항력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이 있죠. 이 사람도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환산보증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을 설명드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소유자가 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6월 10일 근저당이다. 그럼 여기에 갑 임차인, 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산 보증금이 얼마냐?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800만 원이다. 그럼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1억 월세 800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8억이 되죠. 9억이 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이 할 때 환산 보증금 범위 내에 있죠. 을 임차인은 보증금은 5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이 10억이 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대항력만 주장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환산보증금 사람은 대항력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초과된 사람은 우선변제권이고 대항력만 있고 계약 개시 요구 10년이 보호되는. 그렇지만 7월 10일 날 병 임차인하고 8월 10일 날 대항력과 지금 정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다.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이 8억이다.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항력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없지만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어서 일반 채권에 불과하죠. 배당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후순위지만 병보다 후순위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이 근저당권이 배당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하게 된다. 만일 소멸되지 않는다면 경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선순위 저당권이 담보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으로서 그 주택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 90-다카 11377이죠. 설령 선순위로 계약을 하고 했더라도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 후 2차 증액 계약을 했다면 증액한 거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증액하기 전에 최초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으로서 미배당 임세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주장하고 후순위 임차권, 증액한 임차권은 배당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보면
나는 1차 보증금 1억인데 2차 계약서에서 보증금 증액을 5천만 원 했다. 그래서 1차는 대항력을 주장하고 2차 계약은 이 우선변제권을 배당 요구한다. 그렇게 된다면 계약 기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보증금을 더 추가로 낙찰자에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민사기법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라는 건 채권을 확정시키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대로 유지되어 배당길이 배당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 절차가 종종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니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갈 사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을 인질로 남겨놓고 나가라 이 말이죠. 좀 전에 얘기했죠. 양다리 전략을 갖춰야 된다. 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아서 대항력권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거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이사 갈 때에도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임차인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먼저 이사간 집에 먼저 대항력권과 또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이쪽에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쪽에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가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만 갖추면 안 되고 거주인 대항력권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은 소멸되게 돼요. 왜냐면 대항력권인 전입신고와 그 거주가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후행 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선수의 임차인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경매나 공매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대항력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 다음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만 우선변제권을 배당 요구한 사람은 2차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만 있죠. 그래서 복잡한 물건에는 10년, 20년을 이사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반환하려면 무이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첫 번째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에는 대항력이 없죠. 두 번째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무상거주를 작성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고도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세 번째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과거에는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항력이 없는 거로 판례가 다 변경이 됐죠. 어쨌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써줬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죠.